좀 뜬금없지만 신입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신입 사원으로 어떤 IT 회사라든지 뭔가 어떤 회사의 개발 직군으로 들어와서 개발자가 되시면은 어쨌든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되게 프로페셔널 개발자가 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입사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뭔가 돈을 내면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학생 입장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아마추어 개발자였다가 프로페셔널 개발자로 하루 만에 그 딱 모드가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아마추어랑 프로페셔널 개발자 사이에서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을 텐데, 사실 그 개발자분들의 커리어 패스라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쌓이는 게 커리어 패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실제로는 그 일을 하면서 얻은 경험들이나 거기서 이제 어떤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고, 내가 뭘 배웠고, 이런 것들을 쭉 늘려간 실력 같은 것도 커리어 패스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입사하셔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한 3년, 5년, 10년쯤 지나가지고 내 커리어 패스가 어땠나 이렇게 딱 돌아볼 때 어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 건조한 기록들 말고도 그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실력을 쌓았는지, 어떤 현재 어떤 실력인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게 물론 프로페셔널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뭐 경험이나 실력을 엄청나게 쌓고 싶겠지만, 이게 내가 미리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계획을 잘 세우더라도 나는 이렇게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이렇게 성장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워도 사실 이게 맘대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좀 선택지가 좀 넓어지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경험을 쌓을지에 대해서 또 같은 시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되게 프로페셔널한 개발자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회사에 갓 들어온 그 병아리 같은 신입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실력을 빨리 쌓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커리어 패스를 되게 프로페셔널한 수준으로 이제 그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 주관이나 경험에 의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언으로는 그 여러분들은 키보드랑 마우스는 꼭 좋은 걸 사셔야 돼요. 이거를 되게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보통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진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키보드도 물론 몇 개 진짜 그 아웃라이어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그 평범한 레벨에서 평범한 레벨, 예, 제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레벨에서는 가장 비싼 키보드도 보통 한 40만 원을 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이 돈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게 되게 비싸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취미 생활이나 어떤 활동들을 하시다 보면은 그 어떤 한 분야의 장비가 에서 최고 레벨이 40만 원이 넘지 않는다. 이건 엄청나게 싼 겁니다. 예,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무슨 운동 같은 걸 취미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하시거나 무슨 어떤 문화생활 같은 걸 하실 때도 이보다 훨씬 투자할 일이 많은 것들이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게 꼭 엄청 비싼 게 무조건 좋은 장비는 아니거든요. 저도 되게 비싼 키보드, 싼 키보드, 비싼 마우스, 싼 마우스 많이 써봤지만 결국에 그 제 손에 맞아가지고 그 잘 쓰고 있는 키보드는 뭐 40만 원까지도 안 하고 보통 한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뭐 이 정도 하는 키보드들이 저한테는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비싼 걸 사시기보다는 나한테 내 취향, 내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감도, 이런 것들에 좀 맞는 거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근데 처음에는 뭐 되게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 브랜드 같은 것도 여러 가지라서 뭘 사야 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이제 입사를 해서 선배들을 만나 보면은 선배들이 되게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키보드들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키보드들을 좀 쳐보시고 그 선배들한테
그 선배들도 대부분 여러 키보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키보드를 아마 선택해서 쓰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상담을 받아가지고 꼭 자신한테 맞는 좋은 거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스티커 많이 모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다 보시면 이제 노트북에 스티커 같은 거 많이 붙어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노트북에 스티커가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되게 개발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되게 아마추어 같지 않고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이거든요. 이게 꼭 스티커를 물리적으로 많이 모으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 스티커를 모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좀 외부 활동을 자주 하셔야 돼요. 뭔가 스티커 같은 게 특히 개발 관련된 스티커들은 뭐 인터넷으로 팔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컨퍼런스를 가거나 미덕 같은 데 가면 쌓여 있거든요. 컨퍼런스의 주제가 되는 기술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한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스티커를 많이 뿌리는데 이걸 자주 다니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지식이랑 다양한 자극을 얻으실 수 있어요. 이게 회사 안에서만 경험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 사람들이나 뭐 다른 개발자들은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요새 트렌드가 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다니시면서 자극을 받으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어느 시기에는 이제 좀 지치거나 모티베이션이 떨어질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시기를 이런 컨퍼런스나 미덕 같은 걸로 좀 더 극복하고 동기부여가 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스티커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외부 행사에 좀 더 잘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오시면은 좀 여러분들의 귀여움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은 대부분은 귀여운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처음 들어간 신입 개발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엄청난 권한을 주거나 뭔가 크게 망칠 수 있는 그런 수단? 그런 거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는 대부분 복구 가능한 수준의 실수, 선배들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을 배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실수하는 거 너무 걱정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쫄아있고 막 이러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하게 뭔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계속 일하시다 보면은 급격하게 이제 귀여움이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점점 이제 뭔가 실수의 여파가 커지는 일들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포스트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좀 실수해도 다들 귀엽게 봐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거나 너무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쫄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게 들어가시면은 뭔가 어쨌든 선배들이 있겠죠. 신입 개발자들만 가지고 프로젝트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시면 선배들이 적든 많든 있을 텐데 선배 개발자들한테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배들이 들어가면 되게 대단해 보이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알고 있고 경험도 많은 것 같고 코드도 되게 잘 짜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선배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옳은 선택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배들도 실수도 되게 많이 하고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고 뭔가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는 게 좋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입이든 뭐 들어온 지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1년이 됐든 과감하게 의견을 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시는 게 꼭 여러분들이 맞는 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죠. 예. 근데 선배들한테 그런 의견을 내보면서 이제 내가 한 말이 맞았는지 아니면 내가 한 말이 뭔가 좀 올바르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성장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쫄아 있어가지고 선배들이 한 말이 다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빠르게 성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너무 쫄아 있지 않고 좀 더 과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쫄아 있지
안 와도 될 이유가 보통 개발자분들은 그렇게 나쁜 성격인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은 어, 그런 분들은 있어요. 뭔가 좀 살갑거나 아니면은 뭐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거나 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뭔가 물어보거나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은 뭔가 조언을 부탁하거나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면 대부분 잘 도와주시거든요. 좀 오히려 그런 걸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먼저 다가가긴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아까 뭔가 아니다 싶으면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해서 막 시비를 걸고 막 그 싸움을 걸라는 건 아니고 그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조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의견 교류를 하거나 뭐 리뷰나 뭐 피드백 같은 거를 요청하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다든지 서로 막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그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뭔가 혼나거나 이럴 걱정을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신입 개발자분들한테 일 잘못했다고 혼낼 개발자분들이 뭐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을 무서워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쫄아있으면은 성장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보통 나쁜 개발자분들은 없다는 걸 잘 생각하시고 예, 그런 것들을 좀 도움 청하는 거를 꺼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다 보면 항상 잘 풀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특히 멘탈이 깨질 일이 어쨌든 있을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에 들어가건 아니면 되게 안 좋은 프로젝트에 들어갔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멘탈이 깨지는 순간들 항상 와요. 그게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내부적인 감정의 변화일 수도 있고 이럴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휴가를 쓰고 논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각자 뭔가 멘탈을 회복하는 수단들이 있을 거잖아요. 나한테 어떤 방법이 좀 효과적인지를 좀 미리 알아두고 예,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개발자분들은 대부분 그 회복을 되게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멘탈 측면에서는 이게 뭐 제 경험상으로는 이 뭔가 멘탈이 깨졌을 때 빨리 회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개발을 오래 못 하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냥 아예 그 직업을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직종으로 가시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멘탈 깨질 일은 많아요. 특히 이게 크게 깨지기보다는 작게 작게 깨지는 일이 좀 많은 직업이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 작게 작게 깨진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회복할 수 없는 그 레벨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내가 뭔가 살짝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나 살짝 뭔가 안 풀려가지고 너무 좀 자괴감이 들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회복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탈 말고 반대적인 측면에서 진짜 순수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체력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물론 개발은 철저하게 로지컬한 활동이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피지컬 싸움이 될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피지컬 레벨의 이슈들이 많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개발이 이제 좀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물론 피지컬이 별로 소모되지 않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끔 어쩔 수 없이 되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그 체력을 써야 되는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실 때도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 집중해가지고 엄청나게 달려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프로젝트 중간에 체력이 방전되면은 어떤 내 멘탈이 안 깨지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체력이 없어지면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코드를 짜고 이런 거 출근을 하고 코드를 짜고 이런 것들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절대 효율적일 수도 없고 그 시간들이 좀 낭비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꼭 체력이 아니더라도 그 개발자분들은 보통 손목이나 허리나 목, 뭐 좀 더 더하자면 뭐 눈이나 이런 쪽에서 그 좀 약간 직업병에 가깝게 좀 이런 부분들이 그 좀 약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목 다치시는 분도 많고 허리 다치시는 분도 엄청나게 많이 봤고요. 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책상이나 의자의 높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허리나 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주의해 주시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것도 꼭 나한테 맞는 좋은 제품을 사셔가지고 손목도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에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 건강 같은 거 생각보다 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꼭 건강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시다 보면은 사실 뭐 학생 시절에도 구글 엄청나게 많이 쓰셨을 거예요. 구글엔 모든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첫 페이지에 안 나왔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야 된다. 보통은 답이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어떤 구글에서 뭐 프로그래머들은 구글 검색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는 직업이다라는 밈 같은 게 있을 정도로 뭔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은 되게 창조적으로 내 논리에 의해서 내 머리에서 생각해낸 그 로직들을 창조적으로 짜가지고 구글의 도움 없이 코드를 쫙 짜는 약간 그런 직업이나 그런 모습을 좀 바라셨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구글에서 뭔가 검색해가지고 그 답을 찾아서 그것을 내 코드에 적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저평가 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검색을 잘해가지고 정답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력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뭔가 구글에 검색하는 거를 막 꺼리거나 이러시지 마시고, 남들은 어떻게 했지, 이런 상황에서 좀 최선의 선택은 어떤 거지, 이런 것들을 잘 검색하는 노하우를 좀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에러 코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이제 코드에서 발생한 에러 코드나 이런 걸 검색해 보시거나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게 일단 할 수는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좀 해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을 잘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노하우가 좀 쌓이지 않으면은 이 상황에서 이거를 무슨 검색어로 어떻게 찾지, 이런 것도 되게 고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뭐 구글 검색이나 이런 걸 꺼려하지 마시고 자주 해보시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개발 관련된 어떤 자료들은 영어로 만들어져 있는 게 되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를 막 네이티브 수준으로 잘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떤 것들 모르는 것들을 검색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 그리고 그 답들에서를 읽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 그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특히 좀 어느 정도 이게 경험이 쌓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의 영어가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에서의 영어에 익숙해지시면은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답이 막 뭐 세네 개에서 뭐 많으면 한 10개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들 하나하나 눌러보고 이제 빠르게 스캔해가지고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다, 이거는 지금 내 문제랑 상관없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만 되시면은 여러분들 일하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은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다 보면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코드가 있을 거예요. 돌아는 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게 내가 만든 코드가 그럴 수도 있고 남이 만든 코드가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돌아가는 코드를 너무 건드리지는 마세요. 이게 특히 처음 신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건드릴 때 내가 하는 일이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완벽하게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예. 근데 보통은 내가 하는 일이 이 프로젝트 전체에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줄지에 대해서 파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드리는 경우에는 안 건드리니만 못한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은 이거는 뭔가 사이드 이펙트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라도 좀 바꿔야 될 만큼 좀 문제가 있는 코드다, 아니면은 이거는 지금 안 건드리고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다시 봐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책에서 봤던 건,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님들께 배웠던 원칙들 있잖아요. 그런 원칙들이나 어떤
좀 예술성, 미학, 그러니까 되게 알고리즘적인 시간 복잡도를 낮추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착해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코드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들이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 건드리기 전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도저도 아니게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좀 더 어떤 코드를 최적화한다든지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면은 그런 시간을 아예 따로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완료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디자인이나 뭐 기획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잠깐 일이 빌 때나 이럴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기존 코드들을 좀 수정하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은데 프로젝트 중간에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막 그것들을 우선시하는 거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은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생 때는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다른 인터넷에서 코드를 참고하거나 하면 남의 코드들을 볼 일들이 조금 있지만 어떤 프로젝트처럼 남의 코드가 엄청나게 많고 이런 케이스를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보시면은 남이 짠 코드들은 되게 정리도 잘 돼 있고 버그도 없는 것 같고 생각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되게 훌륭해 보이는데 반대로 내가 짠 코드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코드를 짜면서 100% 완벽하게 짤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좀 그냥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만 많이 발생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약간 덮고 넘어가는 코드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거 뭔가 확신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돌아갈 것 같으니까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짠 코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짠 코드는 내가 그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자기 코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사실 그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짤 때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내가 남의 코드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되게 엄청나게 생각 많이 하고 실력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특히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선배들이 짠 코드를 많이 볼 테니까 선배들이 짠 코드는 진짜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래서 좀 자괴감에 빠질 일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남들이 짠 코드도 완벽하지 않고 내가 짠 코드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 내가 잘하는 걸 수도 있고 남들이 생각보다 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당하면 좋은데 이게 좀 심해지면은 나는 진짜 여기에 도움도 안 되고 그 뭔가 짐만 되는 것 같고 좀 이래가지고 좀 자책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기본적으로 남의 코드는 항상 훌륭해 보인다. 이거를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현장에 투입되시면은 용어들 때문에 고생할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 당연한 겁니다. 예. 그 회사에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익숙한 용어를 많이 쓰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용어들일 거예요. 이게 뭐 학교에서 배운 거나 이런 걸로 좀 그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도 있으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현장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정해가지고 부르는 용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 뭐 회의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못 따라가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이게 내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뭐 어떤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의 막 외국어처럼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좀 배려가 많으신 분들은 만약에 신입 개발자들이 들어오면은 좀 용어를 좀 쉬운 용어를 쓰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막 GBN 막 이런 말이 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GBN이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이게. 근데 그 좀 뭔가 너무 사람들이 당연하고 쉽게 써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근데 물어보기도 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데 GBN이 그 구분의 약자더라고요. 왜 구분이 GBN이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이나 현장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니까 처음에 못 따라간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막 그 초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하시다 보면은 100% 익숙해지실 거예요. 예. 그리고 처음에 그 여러분들이 그거 다 이해할 거라고 그 선배들이 생각하지도 않을 테니까 뭐 정 너무 중요한 용어 같은데 그 내가 일에 또 회의나 일하는데 흐름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이 용어를 몰라서 방해가 되면 물어보세요. 예, 당연히 설명해 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처음에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너무 열정에 차 있으면은 프로젝트나 조직에 좀 몰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과몰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몰입하는 건 좋은데 그 여기서 좀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에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프로젝트 상황도 자주 바뀌고 조직도 생각보다 자주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팀이나 어떤 조직에 너무 몰입해 있으면은 뭔가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외부적인 환경이 바뀔 때마다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좀 시야가 좁아지고 유연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지금 하는 것과 다른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전 프로젝트에서 뭔가 쓰는 기술들이나 그 환경에 너무 익숙해지면은 새로운 프로젝트 적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뼈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일하지는 마시고 그냥 항상 일할 때 뭐 상황 바뀔 수 있으니까 너무 그 이쪽에 내가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 이런 각오로 일하시기보다는 뭔가 좀 배워가고 얻어갈 것들이 뭐가 있나를 좀 찾아보는 형태로 약간 견학 오신 것처럼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신데 여러분들 좀 잘 노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여러분들이 특히 처음에 신입사원 때 프로젝트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 내가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못 따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게 좀 이런 초조함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은 막 주말이나 휴일에 막 그 기술들이나 막 이런 걸 공부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그 내 체력이나 어떤 그 멘탈을 깎아가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지식들은 대부분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런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너무 초조함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려고 그 개인 시간을 쓰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못 배우고 그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하다가 끝나고 또 새로운 뭔가 모르는 게 또 나와가지고 그것도 새로 공부하다가 또 끝나고 계속 이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 들어가서는데 프로젝트에서 이제 AWS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근데 뭐 학생 때 AWS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써보셨겠죠. 그래서 이 선배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AWS를 당장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그걸 관리하거나 이런 업무는 아닌데 뭐 뭔가 회의할 때 막 S3가 어쩌고 막 클라우드 프론트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가 막 오는데 내가 전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초조해가지고 이제 주말에 AWS를 막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책을 사볼 수도 있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동영상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물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막 주말도 없이 막 그렇게 공부하고 막 몰입하고 하면은 그게 엄청나게 내가 예를 들어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AWS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의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AWS가 어떤 구조로 활용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쓰고 있고 우리는 캐시 정책 같은 걸 뭐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보는 게 훨씬 여러분들 지식 습득에 좀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라든지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게 배우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빨리 배울 수 있는 길이니까 놀 수 있을 때는 웬만하면 노세요. 예. 그리고 업무 시간에 뭔가 모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내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도 뭔가 좀 더 기초적인 측면에서 그 펀더멘탈 단단히 하고 싶으시면 그때 뭐 개인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하신다든지 뭐 열심히 책을 읽어보신다든지 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근데
너무 그 여러분들 체력이나 멘탈을 깎아가면서 개인 시간을 다 투자해가면서까지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실 때 되게 귀찮은 것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로그를 남기는 거라든지 좀 별로 생기지 않을 상황인데 혹시라도 해가지고 좀 방어적인 코드들을 추가하고 뭐 테스트 코드들 단위 테스트라든지 뭐 통합 테스트 코드들 API 테스트들 만드는 거라든지 코드에 주석 다는 거 그리고 그 뭔가 내가 한 일들이나 쓴 것들에 대해서 문서화를 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좀 습관적으로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걸 귀찮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그 신입 개발자 시절에 이런 것들을 습관을 잘 안 들이시면은 그 평생 습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귀찮은 일들이 돼버려요. 그 안 하게 되는 거죠. 웬만하면은 그 억지로 하는 일들이 돼버리고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이제 일을 배우시면서 이런 것들을 그 선배들도 이런 것들이 귀찮아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습관으로 만들어 두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한 5년 뒤나 10년 뒤쯤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근데 그 습관이 이게 습관이 되냐 아니면은 그냥 귀찮은 일이 되냐? 그걸 가르는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제 생각엔 길어봐야 1년, 2년 남짓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좀 갈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지금도 물론 귀찮을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습관을 들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개발 일보다도 어떤 회사 생활에 관련된 일일 수도 있는데 너무 스스로를 저평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뭔가 기회가 올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아마 되게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거나 좀 도망치고 싶은 기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사정에 의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있던 걸 네가 책임지고 완수해라. 이렇게 일이 주어지는 경우라든지 너 그 지금 강사 필요한데 강사로 들어가 봐라. 이런 거라든지 내가 이제 프로젝트 하나 간신히 마치고 이제 딱 2년 차가 되는데 너 그 신입사원 한 2명 붙여줄 테니까 네가 리더가 돼가지고 한번 이걸 해봐라. 이런 식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기회들이 가끔 올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부담스럽고 좀 리스크가 있는 기회들인 건 맞습니다. 예, 잘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반대로 그 것들을 너무 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그런 기회들이 어렵고 부담스럽기는 한데 나한테 내 커리어 패스에 도움이 된다면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왜냐면은 그 보통 대부분은 나는 아직 이럴 레벨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피하실 수 있는데 그 가끔 안 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기회들은 안 피하는 사람들한테 가게 되고 이게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나한테 기회가 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 기회들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제 커리어 패스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좀 이런 부담스러운 기회들이 주어지거나 어떤 이런 일들이 주어지면은 그게 되게 어려운 길일 수는 있는데 반대로 이게 어떤 성장 과정에 있어서 좀 한 단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갉아먹으면서 소모하시거나 아니면 내 커리어 패스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그냥 단순히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회사 내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기회가 있다면은 내가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건 내가 보통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거든요. 물론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성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소심하게 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개발자 커리어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 일하실 때 스택 오버플로우나 깃허브에 이제 계정 같은 거는 지금도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그쪽의 레퓨테이션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스택 오버플로우에 보면 이제 질문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답변도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데
여러분들이 꼭 답변 잘 달고 그 답변이 채택되고 이래서 점수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반대로 질문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물론 영어로 질문해야 돼가지고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들 실력에 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의 좀 기초적인 수준의 질문들이나 답변들은 이미 거의 한 10년 전에 다 달렸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지금 쓰고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좀 그 열심히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한다. 그럼 리액트 태그로 검색해 보시면은 질문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그 새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답변이 아직 안 달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것들 있으면 답변도 한번 달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구글에서 검색해보고 안 나오면 안 나오네 하고 그냥 끝으로 하지 말고 스택 오버플로우의 질문을 올려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력에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보시고 그 GitHub도 마찬가지로 뭔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뭔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 해봤다든지 하면은 GitHub에다가 잘 쌓아두세요. 그 이력 그 커밋 로그부터 해가지고 완성본까지 이런 것들도 그 몇 년간 쌓이면은 여러분들 그의 어떤 커리어 패스를 좀 더 명시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됩니다. 특히 GitHub에서 여러분들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 할 수도 있지만 오픈소스들의 컨트리뷰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좀 진입장벽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잘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적극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커리어 패스가 굉장히 그 상위 레벨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거의 치트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이 어떤 체계나 이런 것도 있고 거기 지켜야 될 룰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좀 내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지시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가끔 보다 보면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에서 영어 문서를 한글로 번역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컨트리뷰션을 할 기회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신다든지 해서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것들이 좀 쌓이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보통 대부분은 그 잘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개발자들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앞서 나오고 싶다면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다 보면은 뭔가 강의를 하거나 발표할 기회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안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뭔가 가르치려면 진짜 완벽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발표를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죠. 되게 조사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사실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이게 좀 역설적인 건데 내가 뭔가에 대해서 배우는 가장 직접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려면 잘 알아야 되니까 근데 강의 같은 거 준비하다 보면은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단순히 해서 지금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어떤 프레임워크 같은 거 쓸 줄 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강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강의를 하려면 진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거를 거의 다 알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제 소스 코드 이렇게 설명을 하나 둘씩 하고 있는데 저거는 왜 저렇게 짠 거예요? 저렇게 되면 메모리에서 어떻게 동작하죠? 이런 질문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강사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스 코드 라인 하나하나 다 좀 보게 되고 이게 대충 이렇게 도네 이게 아니라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도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좀 고생스럽긴 한데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진짜 많거든요. 꼭 강의가 아니라 발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발표 준비하실 때도 이제 내가 특정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기술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쓰이고 있고 장점은 뭐 단점은 뭔지 내가 평소에 잘 쓸 때는 잘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과정들이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강의하는 강사나 발표자분들은 대부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해요, 항상. 그래서 내가 원하면은 보통 하실 수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면은 기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꺼리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어느 순간에는 좀 여러분들 높은 레벨의 그 기술을 가진 전문가라고 좀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하시다 보면은 그 여러분들의 그 스킬 트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기술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어떤 기술들을 썼는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여러 개 하시다 보면은 이게 좀 꼬인다고 생각이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엔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기술 구조에 대한 선택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막 시키는 것만 하다 보면은 좀 중구난방으로 내가 일을 한다, 내 커리어 패스가 진짜 엉망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뭐 프론트엔드를 한 2, 3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서버 관리 일을 맡게 된다든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또 한 2, 3년 하고 갑자기 또 이제 백엔드 개발을 또 2, 3년 하고 이러면은 막 되게 커리어 패스가 꼬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넓게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기술들이 보통 대부분 하나로 이어지거든요. 이게 꼭 풀스택 개발자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백엔드 개발을 하더라도 인프라나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프론트엔드를 하더라도 백엔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지 프론트엔드를 잘 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너무 지금 중구난방으로 막 그 뭔가 하나의 줄기가 아니라 되게 장가지들로 뻗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그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일정 수준 이상 익히지 않고 진짜 초보적인 수준으로만 익히고 넘어가고 한다면은 그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어떤 기술들을 배우실 때는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약간 그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100%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특히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커리어 패스랑 완전 다른 일이면은 그거를 막 그 마스터 수준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50% 정도는 좀 공부를 하시면은 이것들이 이제 다른 일을 할 때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밑바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저런 막 그 뭔가 주관 없이 막 그 왔다 갔다 기술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한다고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이것들이 나중에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측면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좀 되게 모든 게 생소하고 다 처음 배우는 것들이라서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커리어가 쌓이고 나신 다음에는 내가 어떤 거에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거 나는 파이썬은 진짜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이제 자바로는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꼭 그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어느 정도 빨리빨리 익히실 수 있거든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한 자바를 한 10년 했어요. 근데 이제 대세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파이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파이썬을 다시 10년 해야지 내가 자바 쓰던 만큼 그 파이썬을 쓸 수 있냐? 절대 아니에요. 보통은 길어도 1, 2년 안에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죠. 뭐 빠르면은 진짜 한두 달 안에도 내가 자바 쓰던 만큼 파이썬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어떤 기술을 배우다가 쓰다가 다른 기술로 넘어간다고 해서 완전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이전에 어떤 기술이나 언어에서 써오고 익혀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라서 보통은 이제 빨리빨리 배우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기술의 마스터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목숨을 걸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좁은 범위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프로그래밍이나 코딩보다는 그 SQL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SQL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파고들 것도 많고 그 SQL 전문가분들이 여전히 많이 필요한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시대가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프로그래밍 로직이나 어떤 UI나 이런 건 전부 껍데기들 같았고 그 SQL의 모든 비즈니스 로직이 다 집중되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는 SQL 전문가분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되게 존경스러웠는데 그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도 고려해야 되고 DB도 이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NoSQL DB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쓰게 되고 그 ORM 기술 같은 것도 이제 점점 도입이 돼서 쿼리 짤 일이 좀 더 줄어들기도 했고 이제 뭐 스케일아웃이나 이런 거 하여튼 그 되게 상황 등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SQL에 집중하신 분들 그러니까 SQL에 집중했다는 게 SQL 원툴이신 분들은 지금 살짝 애매한 위치로 되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너무 하나의 좁은 범위의 기술에만 집중하고 그 기술 트렌드상에서 그 기술의 흥망에 대해 커리어를 거는 것보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라든지 데이터 관련된 거라든지 좀 이런 쪽은 좀 넓은 의미에서 어떤 내가 자신 있는 기술들을 찾아보시고 내가 자신 있는 기술들 카테고리 안에서는 다른 것들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리액트 전문가인데 뷰 JS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좀 그 자신 있는 기술이라는 그 기술의 그 카테고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나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하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풀스택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든 다 잘하는 개발자가 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제가 어떤 코드 레벨에서는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는 딱히 조언을 많이 드리지 않고 있는데 딱 하나 드리자면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코드를 짜시면서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 이거를 좀 잘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 철저히 제 경험과 주관에 의한 조언인데 저는 사실 한 5년 차 정도까지는 뭔가 개발을 잘한다와 개발을 못한다를 가르는 기준이 추상화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서 갈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도 되게 적극적으로 쓰던 시절이고 어떤 SI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띄워가지고 사회의 시스템을 이제 컴퓨터로 옮기는 데에 되게 주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추상화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거 추상화를 어떻게 잘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변하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이제 변하는 거 변수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건 상수죠. 그래서 어떤 변수와 상수 그리고 좀 더 다른 레벨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것과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는 것들 어떤 동작이 뭔가 상태를 계속 업데이트하거나 상태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것과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함수적으로 동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안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변하지 않는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것들을 최대한 함수적으로 펑셔널하게 동작하도록 분리를 하고 이제 자주 변하는 것들 다른 것들 보통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데이터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높은 레벨의 개발자로 가는데 되게 중요한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프로젝트들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돼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이제 잘 안 돼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은 성능을 되게 높여야 될 부분들에서 성능을 높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비효율적으로 동작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그런 것들을 당장에 뭔가 파악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들은 어렵겠지만 개발을 하시면서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떤 것들은 어떤 서비스로 어떤 서버로 가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지에서 항상 좀 고민을 해보고 개선하는 활동들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더 높은 레벨의 개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철저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풀었을 때 되게 기쁜 감정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화면에 뭔가 UI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떴을 때 즐거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엄청나게 높은 성능의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좀 즐거움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좀 당연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죠. 내가 경험이 적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부서나 어떤 프로젝트에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좀 더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신다든지 개인 활동 같은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컨퍼런스나 미더에 참석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좀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서 뭐가 나한테 즐거움 주는지, 내가 진짜 이런 걸 할 때 좋은지, 나는 프론트엔드가 적성인지 백엔드가 적성인지 아니면 데이터 처리가 적성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은 나는 이게 적성인 것 같은데 딴 걸 하다 보면 그것도 이게 적성인 것 같아. 이렇게 자주 바뀔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정상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뭔가 제대로 좋아하는 게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마추어 개발자랑 프로페셔널 개발자의 사이에 있는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한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실수하거나 좀 뭔가를 망치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거나 쫄아있지 마시고 좀 그러면은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해보시면서 특히나 그 과정에서 지치지 않게 좀 멘탈이나 체력 관리를 잘 하시고 특히 멘탈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 같아라고 자책하거나 나는 이게 적성이 안 맞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하거나 하지 마시고 처음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좀 더 의견을 내거나 뭔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물러서 있지 마시고 좀 피드백을 받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시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는 진짜 잘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좋아 이런 걸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를 하나 둘씩 찾아 나가서 쌓아 가시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선배들의 조언 없이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성장할 거야라고 커리어 패스를 짜고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니까 신입 개발자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금방 프로페셔널 개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좋은 회사 생활, 좋은 개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